오늘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제목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고, 좀 길긴 하지만 사람들이 뭐 김 부장 이야기로 회자할 드라마죠. 저는 비교적 4회까지, 현재까지는 뭐 아쉬운 점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그럭저럭 비교적 뭐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저는 이 드라마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매력으로 느꼈고, 어떤 점 좀 아쉽게 느꼈는지 가감없이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런 드라마를 보다 보면 보통 본인의 어떤 경험, 과거 경험이나 현재 겪고 있는 거하고 비춰가지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뭐 짧지 않게 회사 생활을 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영업부에서도 한 1년 정도 몸을 담고, 거기서 일어나는 뭔가 속속들이 사람들의 어떤 관계성이나 회사 생활이라는 거를 경험해 봤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미생과 같은 류의 결의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보통 어떤 분들은 뭐 PTSD 오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드라마에 손이 잘 안 가라고 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좀 전 회사 생활했던 지가 좀 지났다 보니까 약간의 안도감도 느끼기도 하고, 그때가 좀 그리운 면도 분명 있는 것 같고, 지금의 나도 좀 돌아본다는 차원에서 이런 오피스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 드라마 역시 미생이 어떻게 보면 장그래와 그의 어떤 동료들, 사회초년생 동기들의 어떤 그 관점에서 회사 생활을 좀 들여다보고, 그 다른 주변 인물들도 막 어우러지면서 그들의 관점도 나오고 하는 이 미생 드라마의 자장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제 시점이 철저히 어떻게 보면은 류승룡이 역할을 맡았던 김낙수라고 하는 50대 초중반의 어떤 부장으로서 이제 이 나이대에 일어나는 회사 생활을 보여준다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뭐 비슷한 나이에 이제 근접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부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 그리고 이 정도 연차됐을 때 회사원들의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이 좀 공감이 좀 되는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주변의 동료나 선배, 후배들을 보다 보면 실무자일 때, 그러니까 1인 1대 본인의 역량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할 때는 막 날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게 뭔가 밑에 친구들, 팀원들을 두고 일을 해야 할 때, 관리자의 역할이 됐을 때, 이 두 역할에 필요로 하는 역량이 분명히 다르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때 빚어지는 어떤 낙차, 변화, 이런 것들을 비교적 김낙수는 세일즈맨으로 되게 탁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자가 되었을 때는 이 역량이 너무 미달이어 가지고 빚어지는 에피소드들이 이 드라마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현실적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느끼는 어떤 그 감정선이라든지, 그 남이 볼까 두려운,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 한번 느꼈을 그런 감정들이 툭툭 나오다 보니까 나 뜨거워지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재밌더라고요. 저는 왜 우리가 홍상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홍상수 영화에 대한 호불호는 분명 있겠지만, 남자들이 야, 저걸 그린다고 싶을 만큼 좀 너무 적나라하게 이 본인의 어떤 과거 좀 부끄러운 모습들, 남이 볼까 두려운 모습과 생각들을 좀 드러냄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어떤 재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공감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회사 생활을 했던 우리네, 내 스스로의 모습도 떠올리게 하면서 뭐 그런 순간들 잘 포착을 한 것 같은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그 도부장인가요? 그 누가 맡았죠? 이신기 배우가 역할을 맡은 이 도부장의 을 픽업을 가면서, 아파트 이 좋은 데에 네가 산다고 전세겠지 주문을 외우고, 전세일 거야, 전세 얼마지 했을 때 38억 떴을 때 막 뜨악하고 막 하늘이 내려앉는 이런 기분, 거기에 이 도부장이 자가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상실감, 망연자실, 뭐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아닌 척하고 살고 있지만, 타인의 어떤 위치와 이런 것들을 아니야, 난 그러지 않아라고 했어 정신승리하고 막 살아가지만, 그래도 솔직해지면 우리 모두 느끼는 좀 감정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요소가 공감갈,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 공감갈 순간들이 좀 많이 보여요. 감정선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는 미생과는 또 다른 매력이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미생이라는 작품이 그래도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좀 명작으로 회자되었던 거, 그리고 기억되는 이유는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한 인물을 중심으로 극이 끌어져 가지만, 그 주변 인물들의 관점에서 또
균형감 있게 여러 차원에서 한 사건을 보고 뭐 예를 들면 대리가 느끼는 거, 과장이 느끼는 거, 상무가 느끼는 거, 그들 사이사이를 시점을 옮겨가면서 이 회사라고 하는 작은 사회의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저는 매력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드라마는 제가 좀 뭐 원작 몰라가지고 좀 찾아봤을 때 그런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건이 있어. 근데 류승룡이 역할을 맡았던 김낙수, 김 부장의 관점으로 보지만 그의 팀원이었던 송 과장 그리고 대리, 사원이 각각 이 한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를 아주 다각도로 이걸 보는, 그러니까 뭐 영화로 치면 예전에 왜 그 한 사건을 두고 라쇼몬 같은 것들 요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건을 관점에 따라서 재구성해보고 보는 거, 그러니까 보는 이로 하여금 좀 그런 재미를 주는 게 사실은 저는 미생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김 부장 이야기에서는 너무 그 시점, 관점이 김 부장에 초점 맞춰서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다각도가 주기 때문에 이 좁은 사회가 좀 입체적으로 보이는 면이 좀 막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그 재미는 확 좀 준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 주인공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해서 뭐 또 몰입이 잘 되느냐라고 보면은 제가 요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점이 좀 약하거든요. 아직까지는 4회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 남은 8회까지 이어졌을 때 좀 드러난다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좀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뭐 그냥 히히 키득키득 부끄럽다 뭐 이러면서 재밌게 보고는 있지만 저 보통 이런 인물이 뭐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좀 예상해 보건대 김 부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시련을 겪게 되고 그가 뭐 이렇게 자기를 뭐 찾아가고 그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왜 김 부장이 그런 좀 측면이 강하잖아요.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이루어온 것을 되게 강하게 믿고 세상엔 정답이 있어라고 믿고 그 정답이 아닌 것들은 오답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라라고 하는 것들이 좀 소위 꼰대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고립시키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가 정답이라고 믿는 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종교 같은 것 같아요.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내면이 좀 약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런 인물이 이후에 시련을 겪게 됐을 때 좀 뭐랄까 우리가 안쓰러워하고 이 인물을 응원하게 만들려면 이 인물이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장이라는 거에서 밀려나서 저런가라고 하는 좀 연민이 느껴져야 되는데 과연 지금 시대에 비춰봤을 때 서울에 소위 진짜 대기업 자가가 있고 아들이 연대로 보이는 것을 다니 훌륭하게 컸고 와이프도 저렇게 남편을 뭔가 존중해주는 저 사람이 그렇게 불쌍한가라고 보면은 이 지금 시대에 맞춰봤을 때 이 인물이 불쌍한가, 우리가 연민을 줄 만한 건가라고 생각해봤을 때 살짝 몰입감이 떨어지는 면은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지금 시대의 김 부장 정도의 어떤 꼰대가 실존하나? 라고 봤을 때, 물론 꼰대는 많이 존재하지만, 야, 저 정도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현실감이 조금은 저는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저 정도 꼰대가 있다고? 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회사 생활한 지가 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감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말을 내뱉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인물, 김낙수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4회까지만 봐서 그런지 이 인물이 뭔가 너무 얄미웠어요. 너무 싫었어요, 사실은. 제가 봐도 이게 너무 꼰대라서 야, 이게 주인공에 보통 몰입을 하려면은 주인공이 진짜 뭔가 인품적으로 훌륭하거나 혹은 능력적으로 탁월하거나 혹은 진짜 우리가 어떤 연민을 느낄 정도로 감정적으로 뭔가 몰입을 하게 만드는 이 친구의 어떤 선함이 좀 보이거나 등등, 주인공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감정이입할 요소들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라도. 근데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 인물이 너무 그냥 감정적으로 별로예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장점도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뭐 그 원작과는 별개로 드라마에서 펼쳐질지 좀 선선하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펼쳐지나 보자라고 하는 일종의 좀 거리감이 좀 생겨서
좀 그걸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상하는 재미를 좀 열어주는 말이 좀 어렵네요. 뭐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은데 주인공한테 몰입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에 대해서 딱 한 포인트라도 공감하고 이 친구를 응원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생기게 만드는 요소가 좀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아쉬웠어요. 중간에 이제 김낙수 부장이 위기에 좀 처해가지고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어쨌든 휘두르기 위해서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모르겠으면은 어쨌든 움직이면서 휘둘러 보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실무자일 때 되게 잘했던 세일즈를 위해 막 순회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진짜 중요한 클라이언트 하나를 놓고 동기죠. 허태환 과장과 라이벌 회사로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딜을 따내면 본인이 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를 돌파할지도 모른다는 아주 좀 의미 있는 프로젝트 하나에서 마주치게 되거든요. 그때 허태환 과정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미안한 마음을 좀 품는 내용이 나오지만 제 기준에서는 좀 정도가 약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렇게 꼰대인 인물임에도 자기 역량, 실무자로서 역량은 탁월해라고 하는 능력을 한번 보여줬으면 그런 에피소드로 좀 보여줬으면 저런 인물이 젊었을 때는 저런 걸로 승부를 봤었구나.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됐네. 좀 짠하다 싶다라는 좀 몰입 포인트라도 됐을 것 같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좀 원작에 대한 것들 좀 찾아보니까 능력 하나만큼은 이 김 부장은 진짜 탁월했던 인물로 그려지더라고요. 사실 그래야 그랬던 사람이 자신의 역할이 바뀌면서 어떤 온도차, 역량차로 인해서 저런 상황에 내몰리게 됐고 저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구나라고 해서 몰입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거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느낌에는.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을 아직 응원하는 마음은 도저히 안 생기더라.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백정태 상무 유승목 배우가 진짜 연기 끝내주거든요. 무빙에서 사실 이 유승목 배우의 연기를 전 너무 인상적이게 봤던 터라 반가웠는데 진짜 김 부장 이야기에서는 후덜덜합니다. 이 역할을 쥐고 가는 그 호흡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을 만큼 연기가 진짜 멋있고요. 탁월하고요. 이 백상무와 어떻게 보면 김 부장이 젊었을 때 겪었던 그런 인간적인 유대들이 그 플래시백으로 앞으로 나올 것 같고 그때 뭐 그런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이 김낙수 부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응원하는 마음을 제가 응원하는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좀 좋겠다. 그래서 그 일화가 어떻게 될까는 좀 궁금해지고 기대되는 포인트긴 하더라고요. 좀 그런 게 나와야 사실은 좀 몰입이 더 되겠다 주인공에게. 사실 원작에는 이런 그 인간적 관계도 사실 배제될 만큼 줄을 잘 쓰고 뭔가 아양을 떨어가지고 잘 떨어가지고 상무한테 뭔가 눈에 들었다라고 나오던데 사실 지금 이 드라마의 구조라면 사실 요 관계가 좀 더 감동적이거나 인간적인 면모를 통해 가지고 김 부장을 좀 부각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이 백정태 상무와 그 주차장에서의 씬에서 서로가 이렇게 막 연기를 이렇게 주고받는 걸 보다 보면은 참 감탄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류승룡이 김낙수 부장이 제가 뭔가 응원하지는 마음이 안 든다고 해도 그 장면에서만큼은 이상하게 두 배우의 연기가 너무나도 좀 훌륭해서 좀 이거 쉽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 노부장 이분 이거 최악의 악에서 그 서부장님 아니십니까? 그죠? 이분 서부장 할 때 진짜 살벌했거든요. 이게 극 작품인 걸 알지만 저런 사람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다. 전 눈빛을 보고 싶지 않다 싶을 만큼 엄청난 살벌한 연기를 보여줬던 최악의 악 서부장이 도부장을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걸 보고 저는 이 부장을 보면서 오히려 뭔가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 회사 생활할 때 진짜 이런 사람 꼭 하나 있었거든요. 저는 그분이 기억이 나면서 와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웃음 이렇게 참으면서 이렇게 막 가릴 때 하고 막 이렇게 상무님 지나갈 때 보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도, 고개 돌리는 각도나 막 이런 것들까지도 너무 살벌할 정도로 이 현실성이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도부장 씬 나올 때마다 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좀. 그래서 저는 4회차까지는 아직은 그럭저럭 재밌게 보고 있다. 근데 좀 분명 아쉬운 점은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인물을 좀 더 응원하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될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좀 다각적인 모습들이 좀 보이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PTSD 온다, 퇴근했는데 내가 굳이 일하는 기분이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요런 드라마가 주는 또 묘한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 인물과는 또 다른, 그래, 내가 좀 그래도 낫네라고 하는 안도감도 들 수 있고, 좀 한 발 물러서서 나를 바라보는 느낌으로 보다 보니 좀 뭐랄까 돌아보게 되는, 정화되는 느낌도 주는 게 분명 이런 결의 드라마에서는 있는, 저는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런 차원에서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은 그래도 소소한 재미들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아들로 나오는 이 배우의 에피소드들은 아직까지 저는 좀 납득은 좀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저 장면들, 저 에피소드들은 왜 넣은 거지? 의도가 뭐지를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들만 나올 때마다 좀 툭툭 튀어가지고 이물감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뭐 이걸 배치한 제작진들의 어떤 의도도 있었겠죠. 그래서 앞으로 8회가 남은 동안 아들 쪽에 나오는 스타트업과 관련된 이야기, 아직까지는 저는 그 스타트업에 대한 조롱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게 또 어떤 의미일지 좀 기대하게 되고 걱정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김 부장 이야기로 한번 제가 느낀 점들 좀 솔직하게 털어드렸고, 저와 좀 생각이 다르고 뭐 감정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뭐 이렇게 뭐라 하지 말아주시고 즐겁게 여러분도 좀 시청하는 드라마였으면 합니다. 넷플릭스하고 티빙 모두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